정신문명 건설은 도시 발전의 연성 실력이자 주민 행복의 온도계입니다. 근래 연결시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정신문명 건설을 도시농촌 발전에 융합하고 문명의 씨앗을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뿌려 민족 단결, 향촌진흥, 문화전승의 생동한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 사회구역에 들어서면 전국 문명 단위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 사회구역에서 3회 연속 이 영예를 받아 하는 데는 이곳에 뿌리내려 23년을 일해온 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왕숙청의 노력이 큽니다. 2002년 초 단영 사회구역에 부임한 왕숙청은 개인 명의로 60여 장의 차용증을 써가면서 자금을 마련해 골목길을 보수하고 민생을 보살펴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단영 사회구역은 문화침륜 플러스 덕치 인솔이라는 7위 구상을 혁신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제로 한 도로에서부터 홍성류의 집에 이르기까지 78m 민족 단결 주제 벽에서부터 의사정원, 선전회랑에 이르기까지 단영 사회구역에서는 1년에 시각화된 선전 실체를 건설해 기층 선전 진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 사회구역에서는 이웃절, 사회구역 음악회 등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쳐 여러 민족 주민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함께 건설하고 향유하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오늘날 단영 사회구역에서 홍성료 창구가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자원봉사팀이 온정을 전하며 사회구역 민족 단결 진보 촉진회 1,573명의 성원들이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왕숙청은 제9회 전국 도덕모범으로 선정됐습니다. 왕숙청은 실제 행동으로 문명 사회구역은 모든 주민이 대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我们从山武的社区起步，用文化群韧和阵地的建设改变了面貌，用双语沟通打破了隔阂，用红石榴宣讲让党的声音走进群众的心里，通过典型示范和民族团结，让居民成为治理的主角。如今，我们正培养青苗接班人，让守护家园的长青树生生不息，让文明与团结之花永远绽放。 제7회 전국 문명촌인 연길시 소영진 오봉촌은 홍색문화, 문명건설과 향촌 발전을 한데 묶어 색다른 향촌 진흥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정신 문명건설에서 오봉촌에서는 홍색으로 정신고취, 문명으로 토대 다지기, 문화로 역량 강화를 줄선으로 현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실물 진열, 정경 복원, 몰입식 해설 등 방식으로 혁명 시기의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촌에서는 로 당원, 촌 간부로 구성된 홍색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홍색 유전자가 혈맥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오봉촌에서는 농가 세제, 문화활동실, 건강체육광장을 일체화한 신시대 문명실천소를 건설하고 정기적으로 문예공연, 민족단결 한가족, 연환 모임 등 각종 활동을 펼쳐 민족문화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면서 향촌 발전을 위해 정신적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3.8公里旅游线路串起了碉堡、斗争展、建红色记忆馆、老党员宣讲队讲活红色故事，让村民在历史中汲取力量，借全国文明村镇创建、定村规民约、大喇叭喊、网格员入户、美丽庭院等活动，党爱超市积分，激发村民参与，让乡风文明、文旅兴旺。这个村民遵守啊。 这是党员给我们经常开会呀，我们现在村民面貌都改变了，那个跳舞啊、打门球啊，红色我们真的搞上以后，旅游的人也多。五凤村不是以前的五凤村了。 2020년 연길시는 처음으로 전국 문명도시 칭호를 획득했고 올해 5월 연길시는 또다시 전국 문명도시 영예 칭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에서 여러 민족 주민 간의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미소는 더욱 밝아졌으며 문명한 기풍이 곳곳에 퍼져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따뜻하고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교육국은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관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연변주 5대 공정, 10대 행동과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역체 검고 건설 등 배치 요구에 따라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정신 고취, 인재 육성, 문화 침륜, 상호 왕래, 교류 융합 세 가지 공정을 깊이 실시해 여러 민족 사생 간 언어 소통, 정감 의존, 혈맥 융합, 신념 동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교육의 근본 사명에 대한 연변의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교육 양성의 주 진지이자 길림성 민족 단결 선진 집단인 주교육국은 연변주 민족 단결 진보의 훌륭한 전통을 자각적으로 계승해 주선 요구를 학교 운영, 교육 양성 전 과정과 각 방면에 관철시켰습니다. 청소년 단계의 관근 성장기를 들어주고 중화민족의 역사, 중화민족 공동체 리론을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혈육으로 연계된 역사적 맥락과 홍색 유전자를 깊이 발굴 정리해 사상 정치 수업 더하기 학과 수업 더하기 학교 자체 수업의 일제화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1576개 이르는 수업이 각 학년을 아우르게 하여 중화를 사랑하는 정신 씨앗을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通过一系列举措，为各族师生创造共居共学、共建共享、共事共乐的良好条件。 한 개 학교, 한 개 브랜드, 한 개 학교, 한 가지 특색 리념을 바탕으로 각급 각류형 학교를 조직해 운영 특색과 활동 과정과 결합해 300여 개 문화회랑, 교정 경관을 조성하고 중화 일맥, 동심 충목 등 100여 개 문화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화 고전 낭독, 중화 문명 레절, 중화 전통 기예 교육 등 일련의 활동을 널리 전개해 사생들이 중화 문화의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선행학교 120개를 건설하고 명명했습니다. 泉州实现中小学各年级3科国家统编教材全覆盖，各学段国家通用语言文字教育教学全覆盖，中小学实现100%混合编班，每年组织超15万人次参与中华情、边疆行、家乡民俗体验等活动，连续3年获得国家民委各族青少年交流计划项目支持。 전 방위적 융합을 견제하고 왕래, 교류, 융합 공정을 실시해 광범한 행동 공감대를 응집했습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 더하기 교원 연수원 지정 지도 2개 궤도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의무 교육 집단 40개, 보통 고중교육 집단 7개를 구성하고 교원 연수원 9개를 조직해 25개 중소학교를 지정 지도하도록 하여 우수 교육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이 함께 발전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사상 정치 작은 교실과 사회실천 큰 교실 일체화 교육 모식을 구축하고 항일연군 길 다시 걷기, 문부를 통해 역사를 접하기 등 40여 개 견학 과정을 통해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실에서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 분투하고 번영 발전하는 위대한 실천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下一步，我们将认真落实中央和省州部署要求，以6个一批评选等系列活动为突破口，建立先行校动态管理机制，推进青马牵手红领巾系列活动，建设标准化、精品化筑牢教育课程体系，努力培养德智体美劳全面发展的社会主义建设者和接班人。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중국을 포함한 9개국 대표가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이자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일로 되었습니다. 연변의 항전 역사도 되새기고 명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전 연변대학 인문학원 부원장 고승룡은 기자의 취재를 받고 일제의 침략과 연변의 항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这个延边的抗日斗争，是从1907年到1945年，总共是38年。因为呢，延边比较特殊，1907年这个在日本啊，在这个延边地区设立这个领事馆就是尖刀派出所之后呢，
延边人民的抗日斗争就从此就开始了。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동만특위는 연변 지역에 무장 근거지를 설립하고 각기 연길, 화룡, 왕청, 훈춘에 4개의 유격대를 세웠습니다. 이 유격대들은 동북항일무장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됐고 그 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동북항일연군 제2군이 건립되는데 굳건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在这个期间呢，在延边地区，发生了很多这个典型的很多这个战斗，消灭了不少日伪军。那么，整个这个东北抗日战争中，东北抗联第2军是起到了这个非常这个关键的作用。从部队的这个战斗力，还有他的这个战果来看呢，可以说是在这个东北抗联军总共11个军当中，也是排这个前列的。 일본군의 토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동북항일연군은 소련 경내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소련의 A 야영과 B 야영을 세웠습니다. 1945년 8월 소련 홍군이 동북 지역의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자 동북항일연군은 소련 홍군을 따라 연변 지역으로 이동해 전투를 벌였고 강신태를 대표로 하는 동북항일연군 전투 영웅들이 용솟음쳐 나와 일본군을 통렬하게 타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연변 지역에 세운 기층 당 조직은 일제에 대항해 항전의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피 어린 투쟁을 벌였습니다. 整个这个延边地区的抗日斗争来讲呢，时间层面上比较长，毕竟是38年。然后第二呢，延边地区毕竟是朝鲜族聚居区，所以呢，这个地区朝鲜族人非常多，主要是这个烈士，就是延边地区的革命烈士当中，将近90%，所占的比例非常高。那么第三呢，主要是我们这个非常艰苦，因为延边地区啊，这个受到日本的这个侵略比较早，而且在这个地方呢，有很多日伪的这个机构，根深蒂固，所以呢，在这里开展抗日活动非常艰难的，也牺牲了不少这个无名这个烈士、革命群众。那么第五呢，我们这个功勋非常卓著，可能我们这个三金达莱春春烈士碑，贺敬之先生部长啊，他是这个中宣部部长，他这个写的这个誓词当中也能体现出这个功勋，烈士碑就是功勋。所以我们这个得铭记延边各族人民在抗日战争时期所做出的贡献。 연변 여러민족 대중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유격전을 견제하고 전선을 지원해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연변 대지에서 분전한 항일연군 영렬들은 숭고한 희생으로 승리를 이룩해 중화민족이 해방으로 향하는 길을 비췄습니다. 신시대의 위협 속에서 항전 정신은 계속해 빛을 내며 후손들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또 하나의 승리를 맞이하도록 경례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안도 저겸팀이 홈장에서 도나 오동팀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18분경 안도팀 77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해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과감하게 슈팅했지만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전반전 양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지만 끝내 효과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도나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여러 차례 역습을 조직했지만 모두 안도팀의 튼튼한 수비에 막혔습니다. 67분경 안도팀 77번 선수가 반공격 어김 전술을 이용해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73분경 마침내 균형이 깨졌습니다. 도나팀 7번 선수가 동료의 패스를 받은 후 뛰어난 몸싸움 능력으로 수비를 뿌리치고 슛을 날리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안도팀은 공격을 강화했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고 결국 도나 오동팀이 1대0으로 원정에서 승리했습니다. 돔은 국문용사팀은 홈에서 0대5로 연길 동북범팀에 패했습니다. 룡정 등룡팀은 홈에서 1대1로 왕청 찬삼표팀과 비겼습니다. 훈춘 방천룡호팀은 홈에서 2대1로 화룡 등비팀을 이겼습니다. 제6라운드 경기 종료 후 연길 동북범팀은 18점으로 2위 팀보다 5점 앞선 우세로 한 라운드 앞당겨 우승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2위와 3위 순위는 10월 19일에 열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됩니다.